얘들아, 일단 책은 196페이지를 피긴 할 건데요. 솔직히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고, 그치? 주기가 얼마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고 못 그리면 안 되는 거니까 기본 개념을 막 칠판에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딱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주기가 바뀌거나 평행이동이 된 거 또 결국 천천히 관찰만 하면 되지, 막 책에 있는 것처럼 알파벳 A, B, C, D 가지고 막 A 괄호 X 빼기 C 플러스 D는 뭐 X축 이딴 식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 핵심이 되는 내용만 칠판에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빠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y는 sin x나 cosine x의 그래프는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순성과 무순성일 것이다. 주기성과 대칭성일 것이다. 그것만 그림을 통해 한번 확인해보자. 머리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돼. 칠판만 쭉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sin x의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여기가 이제 2파이, 4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주기성이라는 건 당연히 뭐 2파이마다 똑같은 게 반복이 된다라는 걸 테고, 대칭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요점 파이, 0, 이 점 2파이, 0, 이 점 3파이, 0, 요점 4파이, 0, 이 점 0, 0 지금 모든 정수 파이, 0에 대해서 대칭일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 그 다음에 또 선대칭성도 가지고 있었지 않나. 이 선 드르륵 하면 2분의 파이, 드르륵 하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선대칭이 날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x는 2분의 홀수 파이라고 한 걸로 합시다. 홀수 파이에 대하여 대칭일 것이다. 맞나? 요거를 알아두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자가 되게 자주 나오지. 자, 뭐 예를 들어 상수함수가 이렇게 뭐 k 라고 지나간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x 이퀄 어디 대칭이니까?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일 거니까 더하면 얼마일 거다? 파이가 될 거다. 그러면 첫 번째 점과 이 점은 무순성이 살아있는 관계, 주기성이 살아있는 관계 보시면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도 가운데 2분의 무슨 파이겠어요, 여기? 3파이에 대한 대칭성이 살아있을 것이다. 정도는 다 보실 수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좀 알아두면 좋은 거가 뭐냐면, 얘들아, 우리 가계변환 기억하니?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이거 뭐더래요? 일단 180도니까 바꿔 안 바꿔? 안 바꿔서 사인 세타. 그 다음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3, 4분면의 무슨 좌표? y좌표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다. 당연히 가계변환으로 당연히 나오지. 근데 요거를 그래프에서 활용할 일이 꽤 많거든요. 그래프에서 요걸 좀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뭔 말이냐면 세타랑 파이 플러스 세타 얼마나 차이 나요? 주기에 얼마어치야? 절반어치지. 맞나? 그러면 무조건 이 식에 의하면 너무나도 당연히 무조건 부호가 어떻게 나온대? 반대로 나온다 이거예요. 오케이. 반주기 차이는 무조건 부호만 반대고 절대값이 같아요. 당연히 천천히 하나씩 찾아가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알면 좀 팍 하고 쓸 수 있을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sin x라는 그래프에 상수함수 k 다음에 마이너스 k도 그어져 있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여기도 점, 이 점, 요래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요 처음 근인 얘랑 얘가 차이가 얼마라는 거야?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맞지? 당연히 식이 너무 당연하니까 문제 풀다가 뭐 가계변환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네? 자연스럽게 나오긴 할 건데
우리 지수로 함수도 그렇잖아. x값이 지수함수 말로 해볼까? x값이 플러스 1 되면 y값이 곱하기 a 되잖아.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1 곱하기 a 되잖아. 마치 무슨 수열 같았다. 등비 같았어. 그러니 x값이 등비면 x값이 등차면 y값은 등비다 라는 성질을 알면 조금 빨리 풀 수 있었던 것처럼 얘도 그냥 그때그때 하면 되지만 알면 좀 빠를 수 있다고. 반주기 차이 나면 무조건 뭐다? 부호가 마이너스다예요. 오케이? 이건 사인 코사인의 특징일 겁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일 거거든. 한번 코사인 그래프 그려가지고 확인해 볼게. 빠르게 대칭성 같은 거 확인하자. 코사인도 요추추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점대칭성 확인하자. 여기 이런 데겠지. 자, 한 바퀴 여기가 2파이가 될 테니까 여기는 90도일 때가 제로였지. 여기는 2분의 3파이, 5파이, 7파이 이렇게 될 거야. 뭐 컴마 0에 대해서 대칭이다. 2분의 한글로 홀수 파이 컴마 0에 대해서 대칭일 것이다. 다 알고 있던 사실 정리 중. 자, 그 다음 여기 y축 여기 파이, 2파이, 3파이에 대해서도 다 선대칭일 거니까 x 이퀄 무슨 수 파이? 정수 파이에 대하여 대칭일 겁니다. 맞죠? 자, 마찬가지로 또다시 코사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 실제로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이거 얼마 나옴? 와, 마이너스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나올 거야. 파이니까 일단 안 바꾸고 180 더하기 세타니까 3, 4분면에 x좌표는 음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얼마 차이 나면? 반주기 차이 나면. 그치? 주기가 2면 1, 주기가 100이면 50 차이 나면 되는 겁니다. 반주기 차이 나면 부호가 뭐일 것이다? 반대일 것이다. 실제로 상수함수 y는 k가 1에 지나가고 마이너스 k가 요래 지나가고 했을 때 조심해. 봐봐라. 얘랑 얘는 대칭성의 관계지. 대칭성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얘네 둘은 합이 얼마야? 얘네들은 대칭성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바로 어디 있는 거냐면 이 녀석과 그러하다요. 오케이?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얼마다? 파이만큼 차이가 날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만 알면 한 점만 알면요. 나머지 점을 다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요. 확인해보자. 사인에 대해서. 얘를 안다고 처음 얘가 기본적인 뭐 30도야. 얘를 구하고 싶으면 무슨 성으로 찾으면 돼? 대칭성 합이 얼마? 180도. 얘는 무슨 성? 주기성. 얘는 또 커다랗게 선대칭성 활용하면 되겠고. 얘는 반주기 차이라고. 그거 찾으면 또 대칭성 찾으면 되잖아. 이해되죠? 얘도 만약에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 그러면 얘는 무슨 성? 선대칭성. 얘는 무슨 성? 주기성. 그치? 그 다음 얘는 무슨 대칭성? 점대칭성. 얘가 뭐라고? 반주기라고. 오케이? 그러면 하나 찾으면 그 다음부터 뭐 주기, 대칭 탁탁 땡기면 되니까 이 초반에 있는 요거 하나를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반주기 차이. 오케이? 알아두면 그래프의 교점이라든지 방정식의 해 찾을 때 그냥 탕탕탕 빨리 갈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자, 탄젠트에 대해서도 이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y는 탄젠토 x.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성이나 대칭성 같은 거 한번 살펴볼 텐데 그래 보기 힘이 돼. 슝. 탄젠트는 특이하게 뭐가 있었냐면 점근선이 있었죠. 먼저 2분의 파이. 그 다음엔 2분의 3파이.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2파이까지. 주기 2기 정도만 그려봤어요. 자, 근데 얘는 선대칭성이 있다 없다? 없더라. 그지? 자, 그러면 너네가 당연히 알 것들. 먼저 점대칭성이 있을 거야. 뭐식이 콤마 0이냐? 제로 파이 2파이니까 말로 해보면 정수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대칭일 겁니다. 오케이? 선대칭성은 없으니까 노란색을 쓸 건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 얘는 주기가 얼마더라? 파이. 그러니까 당연히 파이 차이 난다는 의미가 없어. 주기성이니까 이미 언급했어. 반주기가 얼마 차이 나는 거지? 2분의 파이지.
식으로 먼저 확인하자. 탄젠도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가계변환 한번 해볼게요. 일단 2분의 파이가 한 개니까 바꿔 안 바꿔? 바꿔.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바꿔. 그 다음 90 더하기 세타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의 뭐야? 기울기. 무슨 수? 음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맞나? 그러면 보기 좋게 그냥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요 정도의 예를 들어 알파라는 각이 있고 90도 진행된 요 정도의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눈깔로 부호가 반대인 건 알 테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무슨 수 관계라고? 역수 관계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의 k라는 값이면 여기는 무조건 뭐가 될 거라고? k분의 1이 될 거라고. 오케이? 각각의 함수에 대한 반주기가 갖는 성질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사인, 코사인은 부호만 반대가 될 거고요. 탄젠트는 역수 관계가 될 겁니다. 부호가 반대인 건 뭐 당연히 느껴질 거고. 됐음? 요 추가 내용만 좀 알아두면 문제 풀 때 좀 관찰할 눈이 좀 더 트일 거야. 오케이? 요것만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절대값 붙으면 알아서 접고 평행이동 되면 평행이동 하시면 되지 뭐. 됐나? 자, 그러면 6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2페이지를 한번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필요하시면 필기 꼭 하시고 보자고. F는 A 곱하기 sin BX, F는 A 곱하기 sin BX 플러스 C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 0이 아닌 세실수 AB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세요. 자, 미니멈 마이너스의 6이래. 그 다음 주기. 주기는 보통 P라고 쓸게. 피리어드. 피리어드가 2분의 파이. 일단 문제 요약할게요. 다조건.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F 더하기 절대값 F가 항상 0을 만족한대. 봐봐. 아직까지 우리 수능 평가원께서는 착하게 우리에게 문제를 줘왔기 때문에 이런 낚시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자, 주기가 2파이면 B가 얼마니? 라고들 많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4여도 되거든? 그치? 여기가 마사여도 결국 Y축 대칭했다 일 뿐 주기는 똑같이 4분의 같아. 공식으로는 이랬단 말이야. 원래 이거야.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공식은 뭐냐면 sin bx의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예요. 이렇게 당연히 착실히 나와 있긴 해, 교과서에.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 b가 무슨 수인 것만 많이 해서, 양수인 것만 많이 해서 그냥 은연중에 b는 4네라고 해버리기 십상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 수능에선 착하게 그렇게만 줬어요. 근데 수특이나 수원 같은 데는 당연히 그런 걸 꼬는 문제들은 미리 잘 내고 있으니 언제 써먹어도 이상하지 않아. 풀마사 조심하셔야 돼. 오케이. 똑같은 이유로 최소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C인가요? 아닐 수 있다고. A가 무슨 수일 수도 있다고. 음수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그래야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무조건 음수지. 그거 플러스 C, 이게 최소값이라고. Understand? Yes. 자, 그러면 다조건 F 더하기 F의 절대값이 항상 0이래. 이게 뭔 말? 이거는 해석하기 쉽다. 이거 뭔 말이고? F가 항상 어때야 돼?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야 F 빼기 F로 풀려나와가지고 제로가 될 거 아니야. 맞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A, B, C를 찾아야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케이스가 여러 개 나온 거 맞는 것 같은데, B는 뭐 둘 중에 하나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 A랑 C를 어떻게 결정하는겨?
자, 케이스를 나눠보자, 당연히. 첫 번째로, A가 양수라고 치자. 뭐 절대값 이거 풀어야 될 테니까. 그러면, 마이너스의 A 플러스의 C는 마이너스의 6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들아, F가 항상 음수라는 건, 바꿔 말하면 무슨 값조차 0보다 작으면 돼. 최대값조차 0보다 작으면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아서 최대값을 구할 거야. 자, A를 양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이 뭐야? 그냥 A 더하기 C가 최대겠지. A 더하기 C입니다.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약간 부등식처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C는 하고 정리하면 A-의 6이야. 그래서 따라서 대입되면 2A-의 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오케이. 그럼 이 타이밍에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해둘게요. C 범위 안 구해요. 안 구하. 그냥 A 빼기 6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이거 집어넣어서 미지수 줄이려고. 자, C 자리에 이거 대입하면 몇 A? 2A 플러스 B 한 다음에 얼만데? 마이너스의 6이다 이렇게 나오지. 일단 A가 3이 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생각해보자. 이때 먼저 최대값부터 한번 구해볼게. 얘의 최대. 야, 당연히 A도 클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럼 A 까득까득 얼마 주고? 3 주자. 그 다음 이때 B는 뿔만 선택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최대 만들고 싶으니까 뭐 주자? 4 주자. 빼기에 6 해서 일단 4를 얻어 두겠습니다. 맞니? 그 다음 여기서 또 가능한 최소를 일단 또 구해놓자. 자, 그러면 A는 적어도 뭐보단 커야 되는겨? 라고 하긴 했음. 그치? 그 다음 또 이때 B는 뭘 선택하면 돼? 마이너스 4를 선택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자 이렇게 쓸게. 어쩔 수 없이 A가 정확히 0이 될 수가 없잖아. 초과라고 써두고 A가 0일 때 그리고 B가 마사일 때를 생각하면 마이너스의 10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마이너스 1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초과야. 그리고 이런 표현이면 사실 최소값이라고 해 안 해? 마이너스 9.999 이렇게 말 안 할 거 아니야. 아마 이건 답이 아닐 거야. 두 번째 케이스에서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성아, 나 이제 어떤 케이스 해야 되는겨? A가 음수일 때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풀게. 어떻게 되는겨? 는 이렇게 되겠지. 야, 이거 개꿀인데 이미 A 플러스 C가 나왔잖아. 뭐 각각이 얼마인지 구할 필요 없을 것 같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와 최소를 볼 텐데 당연히 B만 뭘로 선택할지 보면 된다 이거야. B를 부사로 선택하면 이때 최대값 얼마니? 마이너스 2, 최소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 종합한 찐 최대 4겠죠? 찐 최소 여기서 마이너스 10이 딱 나와주네요. 따라서 답은 저렇게와 저렇게입니다. 오케이, 주의할 점 하나 있었습니다. 주기가 주어졌을 때 그냥 양수라고 하지 말고 혹시 모른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7번 하겠습니다. 기출의 MSG에서 오타가 나 있었던 문제였어. 이게 기출의 MSG는 닫힌 구간 0,2로 돼 있었는데 0,12래요. 보겠습니다. fx랑 gx가 있는데 fx와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α1, α2 그들의 차이는 8 곡선 gx와 y는 k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베타1, 베타2라고 하자. 베타1 빼기 베타2의 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알겠어요. 일단 f를 그려볼까? 자, 코사인 6분의 파이 x. 주기 얼마니? 주기 12. 그럼 얘들아 질문. 코사인 이거 주기 얼마야? 3분의 2a 아닌 것 같은데. 3분의 4a. 맞춘 사람 어떻게 찾아요? 채연아, 이거 주기가 3분의 4a라는 거
넌 어떻게 찾아? 정석대로면 얘들아 맞지? 얘로 뭐를 나누면 돼? 2파이를 나누면 돼. 이게 당연히 공식이긴 하잖아, 그지? 근데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가 분수로 돼 있을 때 결국 머릿속으로 번분수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른 건 그냥 여기 전체가 얼마가 되게끔 해주면 돼? 2파이가 되게끔 하는 x를 거꾸로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빠를 거야. 실수도 안 할 거고. 그렇게 하고 있었지.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 2파이 만들려면 12 들어가야 되겠네로 보는 게 빨라요. 6분의 파이분의 2파이는 파이 집어가지고 12 이렇게 하지 마. 자, 그럼 그림 그려보자. 주기가 뭐 하나니까 여기 슝 그려주면 될 것 같고 여기가 12 가운데쯤에 6 정도 있을 거고 상수함수 y는 k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요 얘네들의 차이가 8이래요. 8. 대칭성 활용하면 바로 나오겠다. 쓱 갈라주면 요만큼이 4란 뜻일 거 아니냐. 근데 가운데가 6이었으니까 4만큼 빠꾸한 여기는 얼마라는 거야? 2. 그리고 이쪽은 대칭성으로 쉽게 나와 10 이랬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k를 금방 구해버리자 하니까 k는 코사인 3분의 파이일 거니까 2분의 1이다. 다 숙제에서 미리 이 문제 풀었을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gx의 그래프랑 y는 k가 만나는 좌표를 할 건데 gx가 뭐냐면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의 1. 이 녀석이 k 2분의 1을 만나야 된대. 그럼 얘들아 당연히 안 그러겠지. 요 녀석의 그래프 그리고 2분의 1과 만나게끔 할 거야. 그럴 필요 굳이 없지. 방정식은 변형해도 근이 안 바뀔 테니까 최대한 쉽게 바꿔놓자.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얼마게? 마이너스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똑같은 코사인 6분의 파이 x 재활용, 재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그림 하나로 풀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는 거의 특수각급으로 외워야 되지. 몇 도? 120도. 그치?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래도 아까 공부한 거 한번 써보자. k가 2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가 2였고 여기가 얼마일 거냐면 3일 거야. 왜냐면 6의 절반이니까. 그러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은 무슨 성이 살아있어? 점대칭성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얼마일 거야? 4일 거야. 그럼 즉시 여기도 또 대칭성으로 얼마? 8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리고 하나 확인해 줬으면 좋겠는 건 여기가 2였고 얘가 8이지. 얘는 몇 주기 차이라고? 반주기 차이 나는 거라고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베타1, 베타2 뭔데? 4랑 8이네. 답은 4겠지 뭐. 자, 그 다음 8번.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fx가 0부터 파이일 때 fx는 sin 2x래요. 자, 0부터 파이까지 sin 2x니까 주기가 몇 개 그려지면 돼? 하나 잘 이쁘게 그려지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 요래 여기 지금 파이 찍으면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f의 마이너스 x가 x랑 똑같다. 준구나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우함수라고 불러 이런 친구들은. 우함수면 돼. 그 말은 일단 마이너스의 파이까지 이렇게 아래로 위로 아래로 약간 M, W 뭐 이런 이상한 모양 그리면 되고 그 다음은 f의 x 플러스의 2파이가 fx랑 똑같다. 찌송아 이게 뭔 말이고? 가 얼마다? 2파이만큼 반복하면 된다. 이제 이 그림 복붙하면 되겠지 뭐. 그치? 자, 근데요 0부터 3파이까지 라고 나와 있으니까 3파이까지만 그리자. 한 번만 더 그리면 되겠네. 밑으로 위로 탕탕 아래로 이렇게가 3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랑 마이너스 3분의 2가 만나도록 하자. 마이너스 3분의 2는 이렇게 지나가겠네.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럼 얘네들의 합만 구하면 되니까 다 대칭성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일단 여기 가까이 있는 4개부터 봅시다. 얘랑 얘가 어디 대칭이야? 파이 대칭. 또 안에 있는 얘랑 얘도 어디 대칭? 파이 대칭. 파이 대칭이랑 합이 얼마? 2파이. 노란색들도 파이 대칭이랑 합이 얼마? 2파이. 그 다음 저쪽에 있는 치구는 따로 지 혼자 선대칭성 하자. 자, 이게 파이, 여기가 2파이였을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 2분의 5파이다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굳이 가운데를 또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차 수열에서 얘기했었잖니. 양옆의 합은 가운데 두 개랑 같아요. 근데 그 말은 이거랑 이거랑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얘네 둘의 합은 얘네 둘의 합이랑 똑같아요. 그치? 자, 그래서 여기의 합은 2분의 무슨 파이? 2분의 11파이. 싹을 다 더해주시면 2분의 19파이. 맞나? 4 더하기 2분의 11이니까. 답은 21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구우우우어언 0부터부터 7분의 4까지에 있고요. 유리수 B에 대하여 닫힌 구간 여기에 저성이 된 함수가 있다요. F는 2배의 사인 AX 플러스의 B. 닫힌 구간 마이너스 A분의 파이부터 A분의 2파이. fx의 그래프가 여기랑 여기를 지날 때 30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마이너스 2파이분의 2분의 파이, 0 2분의 7파이, 0을 지난대. a, b의 값을 구해주세요. a가 0에서부터 7분의 4라고 되어 있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먼저 얘 주기 얼마냐? a분의 2파이. 그 말은 지금 요 정도의 y축이 있을 거고 x축이 어디 있는지는 좀 정확하게 아직 그리기가 좀 뭐해. b가 어딘지가 먼저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먼저 b를 점선으로 그냥 쭉 잡아놓고 여기 기준으로 그릴게요. 그리고 a분의 2파이니까 요 정도의 주기 한 개어치 그리면 되겠고 마이너스 a분의 파이도 있대. 여기 정도까지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쪽은 밑으로 이렇게만 그려지겠네. 1.5주기어치만. 맞나요? 자, 이제 여기다가 뭘 그릴 거냐면 이제 x축을 그릴 거야. b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이런 걸 봐야 된다 이거지. 근데 x축을 그으면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 여기랑 여기래. 그럼 내가 만약에 x축을 b보다 위에 그어버리면 교점 몇 개 생겨? 2개. 근데 이 새끼는 무조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걸? 돼, 안 돼? 안 되겠네. 그럼 x축은 일단 얘보다 어디에 그려야 돼? 밑에 그려줘야 돼. 그래서 x축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지금 몇 개야? 에이, 4개는 너무 많고 2개, 음수에서 2개. 그쵸? 그 다음 2분의 7파이가 될 수 있는 후보도 몇 개? 2개 이렇게 있는 거지.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뭐가 맞는 건지를 한번 찾아보자. 왼쪽을 기억, 오른쪽 니은. 왼쪽을 A, 오른쪽을 B라고 해볼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7파이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기억이고 2분의 7파이라는 건 둘 중에 왼쪽인 A였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 총 4가지를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자. 기억하고 A는 무슨 성이 살아있는 관계니? 주기성이 살아있는 관계겠다. 그렇지, 왼쪽이니까. 아, 그렇다면 얘네들은 주기성 가지고 관찰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7파이는 당연히 차이가 얼만데?
차이가 얼만데? 4파이야. 에? 맞지 않나? 4파이야. 근데 그게 주기여야 된대. 저 식에서 주기는 몇 분의 몇 파이? A분의 2파이. 따라서 A라는 값은 얼마? 2분의 1. 뭐 봐줄만한 것 같아. A가 0에서 7분의 4 사이래. 그치? 자, 그 다음 니은. 만약에 왼쪽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기억 그대로고 2분의 7파이라는 건 B에 있다고 하자.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잡힌 거건 이렇게. 이거 무슨 성이야? 대칭성, 선대칭성이겠네. 맞죠? 그러면 얘네들의 합은 뭐랑 같아? 가운데 굳이 찾을 필요 없어. 얘네들의 합은 얘네들의 합이랑 같겠지. 맞나요? 그래서 둘의 합이 얼만데 일단? 3파이. 그게 A분의 무슨 파이? 가 되겠지. 맞냐? A분의 2파이랑 마이너스 A분의 파이 더하면 A분의 파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얘네들의 실제 합인 3파일 거라고. A가 얼마일 거라고? A는 3분의 1. 자, 그 다음 3번을 봅시다. 3번을 얘가 니은, 얘가 A. 미리 써둘게. 니은 B까지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니은 A. 무슨 성이야? 이것도 선대칭성이겠다. 그렇지? 얘도 선대칭성. 자, 그러면 쟤네들의 합은 3파이인데요. 그게 뭐가 될 거냐면, 자, 봐봐. 얘네들의 합은 뭐랑 같을까? 이거랑 같겠지. 이게 제로고 이게 뭐야? A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합이 얼마가 돼야 돼? A분의 파이. 뭐야? 아까랑 똑같네. 똑같이 일단 A는 3분의 1이 나오긴 합니다. 아직까지 얘는 죽을 필요는 없어. 범위에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니은 비읍이래. 니은 B인 거 보자. 얘네들은 무슨 성이야? 주기성일 거예요. 그러면 쟤네들의 차이가 얼마지? 4파이야. 그게 주기 얼마지? A분의 2파이야. 그 말은 이때도 A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일단 가능한 A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2분의 1과 3분의 1. 그 중에 뭐가 맞는지 찾으러 가자. 첫 번째, A가 2분의 1이라면 F라는 친구는요. 2배의 사인 2분의 X 플러스의 B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뭘 지나야 될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이라는 데를 지나야 돼요. 그래야 B를 찾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제로는 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얼마냐? 사인 45도인데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예요. 플러스 B. 그러면 문제 조건에 B가 무슨 수라고 나와 있는데 유리수. 이게 돼안돼? 안 됐구만. 자, 그 다음 A가 만약에 3분의 1이라고 치자. 그러면 F라는 친구는 2배의 사인 3분의 X 플러스의 B.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을 지나야 돼요. 그럼 제로는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야?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1 되고 플러스의 B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B는 얼마? 1. 말이 되는 F를 찾은 겁니다. 정답은 40이다 이렇게 나오지. 대슈. 자, 그 다음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에 대하여 뭐 이렇게 그려져 있다요. 탄젠트 A분의 파이 X가 있다요. Y는 탄젠트 A분의 파이 X. 주기 얼만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슉 드르르. 그 다음에 여기도 슉 하고만 올라갔고 여기가 A분의 여기가 A. 여기가
2분의 A. 여기는 제로 뭐 이렇게 나올 거다. 자,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분 OAB 이게 직선이야. 그 다음에 뭐 그림을 잘 그렸더니 정삼각형이 나왔다. 이때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슉이고 이렇게 했더니 정삼각형 뭐 이렇대.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부터 보자. 여기랑 여기는 당연히 지금 길이가 같을 거예요. 기함수거든. 그 말은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는 서로 뭐다? 마이너스 관계일 거야. 그 다음 이만큼은 딱 탄젠트에 뭐가 돼? 주기가 돼. 그래서 여기가 얼마일 거냐면 주기가 얼마지? A였어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은 항상 반갈 관찰해줘야 돼. 그럼 이만큼은 똑같이 반띵됐을 테니까 얼마야? 2분의 A겠지. 그럼 그게 아까 또 대칭이래 매니까 요 1사분면에 있는 점은 x좌표가 몇 분의 A야? 4분의 A가 되겠지. 맞니? 요 2분의 1한 길이를 반띵 나눠 가졌을 테니까 요. 됐냐? 자, 그러면 4분의 A를 대입하면 얼마야? 4분의 A, 1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났네. 이거 이등변, 정삼각형이라며? 그럼 네가 보고 있는 모든 직각삼각형이 다 지금 1대2대 루트 4 만족할 거거든. 근데 요 높이가 얼마래? 얘가 1이래. 그럼 여기의 길이는 루트 3분의 2 아니겠나? 그치? 여기가 1이니까 얘가 루트 3분의 1 그거의 2배. 맞아. 그러면 결국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경우는 얼마다? 유리화 하지마. 고3은 루트 3분의 4다. 자, 그래서 넓이 구하러 가면 정삼각형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제곱이다. 맞죠? 그러면 3분의 4 루트의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A도 필요하다면 구할 수 있어요. 그지? 여기 높이가 1이었으니까 이 부분은 루트 3분의 1. 그게 4분의 1이랑 같음. 이렇게 두면 A도 구할 수 있긴 하지만 딱히 필요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이게 탄젠트의 주기성 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2022학년도 문제였습니다. 수능 문제였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지수로 함수에서 치환하면 뭐가 생길 수 있었지? 범위. 마찬가지로 사인은 치환하면 뭐 이상 뭐 이하가 생길 테니까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생길 거다. 그 다음 지수방정식과의 차이가 있어. 얘들아, 지수방정식은 A의 X승을 내가 T라고 치환했을 때 예를 들어 T가 양수 2개로 나왔어. 그럼 X도 몇 개야? 2개야. 왜 그래? 지수로 함수의 그래프가 몇 대 몇 대응이니까 1대1 대응이니까. 하지만 sin x를 t라고 치환했을 때 t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야. 그럼 x도 한 개니? 아니지. 다시 한번 되돌리는 과정에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꼭 그려봐야 돼. 그 차이야.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당연히 근을 구할 땐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하자. 아까 했던 이야기 그대로니까 책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넘어가고 바로 문제를 한번 봅시다. 11번입니다. 11번. 자, 뭔가 각이 복잡해. 각이 복잡해가지고 치환을 하고 싶은데 둘이 같아 달라. 그러면 치환을 쉽게 못한단 말이야. 그럴 땐 반드시 뭐에 눈여겨봐야 되냐면 분명 주어진 각들은 특수한 관계에 있을 거예요. 각의 변환을 할 수 있게끔 뭐 더하면 180이든 빼면 180이든 더하면 2분의 파이든 뭔가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쫄지 말고 천천히 확인을 해보면
먼저 제곱에 있는 친구가 더러우니까 x 빼기 4분의 3파이라는 걸 내가 t라고 해보자. 그러면 뒤에 있는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건 t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t 플러스 2분의 파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이렇게 바꿔놓고 빠르게 계산하자 이거야. 자, 가겠습니다. fx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코사인 제곱의 t 그 다음 마이너스 코사인 x 빼기 4분의 파이가 어떻게 된다고? 뭐라고? t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그리고 플러스 k다 이렇게 나와있다. 이제 가계 변환을 하자. 얘를 보시면 얘 먼저 뭐가 될까? 일단 무슨 t 될 거야? 일단 sin t 될 거야. 그 다음에 90 플러스 뭐시기? 몇 사분면의 각? 2사분면의 x좌표는 음수.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되자. 그치? 먼저 1차식이 결정이 돼야 요 앞에 있는 코사인 제곱을 그대로 코사인 제곱으로 갈지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볼지를 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1차식부터 먼저 보면 돼. 얘 바꿔야 돼? 냅둬야 돼? 바꿔야 돼. 1 빼기 사인 제곱 플러스 k. 아, 이제야 치환하자. 이제야 또 치환. 자, sin t라는 것을 뭐라고 할까? p 뭐 이렇게 할까? p. 그러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의 p의 제곱 플러스의 p 플러스 k 플러스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맞냐? 자, 이제 치환했으니까 범위를 봐야 돼. p의 범위를 보려면 sin t, 즉 t의 범위를 봐야 돼. 근데 t가 아까 뭐였냐면 x 빼기 4분의 3파이야. 다행히 문제에서 x의 범위를 제한했다 안 했다? 안 했지. 그게 땡큐인 거야. 그럼 그냥 sign은 그냥 기본이니까 뭐에서 뭐 사이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것이다. 요거를 범위를 좀 타이트하게 줘가지고 막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루트 3파이까지 뭐 이런 거면 좀 귀찮겠지만 이런 건 다행이다. 그럼 그림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끝났네. 이거 어디로 볼록이 이차함수야? 위로 볼록. 계층축 어디? 2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진하게 칠하자.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네. 2분의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여기서부터 이것만 보면 된다. 자, 최대값은 뭐가 들어가면 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삼각방정식이 만약에 수능에 좀 더 귀찮게 나온다면 지금 내가 최대값 구하려고 2분의 1 넣을 건 누가 2분의 1이야? p가 2분의 1이지. 그럼 x는 얼마야까지 물어보면 되게 귀찮은 문제가 됩니다. 연습 삼아 해볼게. p가 2분의 1이라는 게 과연 x가 얼마인지요. 자, sin t가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t가 어떻게 돼야 돼? 6분의 파이 하나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겠지. 지금이야 x의 범위를 안 줬지만 x의 범위를 좀 적당히 줘. 그럼 t의 범위도 적당히 정해질 거야. 그러면 또 여기서 2분의 1 되는 거를 요래 뭐 2개든 3개든 다 찾아야 돼. 그리고 그건 또 t야. 그래서 x는 마지막에 뭐 해야 돼? 4분의 3파이 더하기 t까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귀찮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내신 때도 그랬었을 거고. 다행히 지금은 최대값이만 구하래요. 자, p가 2분의 1이면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지 구하러 가자. 최대값은 암산하자야.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4분의 1 4분의 5 k 4분의 5 더하기 k 그게 얼마래? 3. 따라서 k는 일단 얼마? 4분의 7. 그 다음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최소값은 누가 뭐일 때? p가 마일일 때. 자, 최소값은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다. 암산 마일, 빼일, 뿌일, k-1이니까 4분의 3 최소값입니다. 얘네들의 합을 구해라. 정답 2분의 5겠지 뭐. 됐냐? 오케이.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얘들아, 루트 세모의 제곱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렇지. 절대값 꼭 신경 써야 된대. 맞아. 이 문제의 의도는 그거야. 내가 너네한테 묻고 싶었던 거. 자, 사인 제곱 x 한 다음에
절대값, 루트 안에 1 빼기 사인 제곱. 쟤는 당연히 뭐의 제곱으로 일단 머릿속으로 바뀌고,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뭘로 튀어나와야 돼? 절대값 코사인 x로 튀어나와야 돼. 플러스 k. 그럼 일단 코사인으로 맞출게. 사인 제곱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의 1일 거야. 1 빼기 코사인이니까. 절대값 코사인 x 이렇게 됩니다. 맞냐? 자, 여기서 어떻게 할래?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거랑 같은 상황을 본 적이 있어. 단순하면 이거야. 고1 때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의 5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 좋네. x를 0보다 크다 작다로 나누면 귀찮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 마이너스 코사인의 그 코사인 제곱 자체를 그냥 뭐의 제곱으로? 절대값 코사인 x의 제곱으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오케이? 오히려 이렇게 보는 아이디어. 얘도 마찬가지야. 잠깐 수투 얘기할게. 수투에서도 실제로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 x의 4제곱 y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 절대값 x 플러스의 3의 그래프와 뭘로 가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얘도 x가 0보다 크다 작다 놔두지 마시고 절대값 x의 4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5 절대값 x 더하기 3이라고 보면 결국 얘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에 무엇을 합성한 셈이 되니까? 절대값 x를 합성한 셈이 되니까 먼저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너네 이거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원래 f 그래프 그려놓고 어떻게 하지? x값이 양수인 부분만 살려서 복붙하잖아.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그렇지? 만약에 그러니까 저 4차 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절대값 x가 합성된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라고. 맞죠? 이런 거 갖고 계셔야 돼. 여기서 나오고 수투 때도 또 나올 거야 계속. 기본적인 고1 때 배워야 될 수학적 테크닉입니다. 금방 익히시면 돼. 근데 우린 지금 방정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아니요? 치환해야죠. 그러면 치환했더니 아 조심해야겠네. 뭐에서 뭐 사이다? 0에서 1 사이다. t라고 치환합시다. 자, 그럼 내가 보고 싶은 방정식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더하기 k. 금방 위로 볼록 확인되고 금방 대칭축 어디 확인돼? 2분의 1 확인돼. 근데 정의역이 뭐에서부터 뭐라고? 0에서부터 1이라고. 딱 대칭으로 잡히네. 여기만 보자고. 최소값이 8분의 19랍니다. 최소값. 그럼 최소값은 t가 뭐일 때니까? 0이나 1, t가 0이나 1일 때. 그리고 그 최소값은 1 플러스 k지 뭐. 그게 8분의 19래. k는 8분의 11. 그 다음 최대값을 구하러 가자. t에다가 2분의 1 대입하면 되겠다. 라지 m은 암산하자. 종현아,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4분의 5 플러스 k 는 8분의 21 k 바로 대입해주면 돼요. 그 다음 k 더하기 m 정도 알아서 구해. 자, 그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환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다시 한번 보자고. 당연히 치환을 할 건데 사인 일단 이렇게 하자. 사인 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몇 분의 몇인 거야? 암산 안 되겠다 야. 8분의 7에다가 몇 분의 몇? 2분의 루트의 3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당연히 값이 안 이쁘다는 건 각각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냐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이 얘를 sin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릴래 하면 안 그리지. 그냥 치환해서 그려버리고 나중에 해결해야지로 볼 거 아니냐. 자, 그래서 당연히 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할 건데요. 범위가 중요하니까 t라고 치환했을 때 x의 범위가 문제에 주어졌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분의 파이 더한 건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음. 그 다음에 뭐보다 작거나 같음? 3분의 7파이보다 작거나 같음. 지성아, 문제에서 x가 0 이상 2파이 이하래. 써있어. 그래서 3분의 파이 더한겨. 아, 눈빛만 봐도 저 새끼가 어디서 막힌지가 보여버리네. 집중해.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릴 거야. 나 지금 sin t의 그래프 그릴 겁니다. 뭐 대충 3분의 7파이만 가면 되니까 한 바퀴보다 조금 더 한 이 정도까지만 그려도 되겠다. 그리고 적당히 네가 3분의 파이를 이쁜 곳에 대충 잡아. 그리고 딱 차이는 여전히 2파이니까 여기서 드르륵 당겨가지고 주기가 되는 곳 찾으면 그게 3분의 7파이겠지 뭐. 그리고 진하게 칠해 이렇게. 그래서 범위를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지금부터 내가 상수함수 이 새끼 그릴 거야. 근데 만약에 저 노란색 상수함수가 드르륵보다 위면 따닥 이쪽에 만날 거고 밑에면 땅땅 하고 저 멀리서 만날 거야. 둘 중 내야 돼. 그래서 값을 이렇게 약분 안 되게 일부러 줍니다. 3분의 파이일 때가 얼마지? 3분의 파이일 때 함수값이 2분의 루트 3. 걔보다는 뭐 하라는 뜻이구나. 지랄 8분의 7 곱했는데 작으란 뜻이구나. 그래서 요렇게 밑을 지나갑니다. 8분의 7 곱하기 2분의 루트 3. 아, 그래서 실근 두 개가 저렇게 멀리 두 개 잡히는 거구나. 그럼 얘네들은 무슨 성이야? 대칭성. 가운데 드르륵, 아이고, 가운데 대칭축이 몇 분의 몇 파이라? 2분의 3파이가 될 거니까 두 t의 합, t1 플러스 t2라고 할게. t1, t2의 합이 얼마다? 3파이다. 근데 이걸로 끝내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난 x들의 합이 궁금한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치환했다? t1은 x1 더하기 뭐일 거니까? 3분의 파이. t2도 마찬가지로 x2라는 머시기에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한 걸 것이다. 그것들이 3분의 파이래. 아, 그러면 x1, x2 넘겨가지고 3분의 얼마 파이? 3분의 7 빼이. 이렇게 나오겠다. 자, 같은 방식으로 14번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치환하고 싶은데 각이 좀 이상해.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 저들이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돼요. 앞에 건 세타 더하기 몇 도? 그냥 도로 편하게 생각해. 120도. 뒤에 건 세타 더하기 몇 도? 30도. 아, 그럼 몇 도 차이 나는구만. 90도 차이가 나는구만. 그러면 나 세타 더하기 3분의 2파이 부분을 쉽게 파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서 식을 바로 바꿀게. 3배의 사인 제곱 t는 뒤에가 8배의 하가 되면서 t 빼기 몇 도? 그치, 아까 90도라며 t 빼기 90도 이렇게 보면 되지 뭐. 가계변환하자. 자, 얘는 마이너스 90도 하고 좀 더가. 이거 몇 사분면? 4사분면의 무슨 좌표? y좌표. 부호는 음수. 그리고 90도가 한 개니까 바꿔 안 바꿔? 바꿔. 마이너스 8 코사인 t. 아하, 그럼 해야 될 거 빨리 하자. 3 마이너스 3 코사인의 제곱은 마이너스 8 코사인이구나. 이항하자. 이렇게 3 코사인 제곱 빼기 8 코사인 빼기 3은 0이다. 근이 두 개 나올걸. 1, 3 한 다음에 마3 뿌일 하면 코사인이 뭐 또는 뭐? 오케이. 코사인이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말대정관 찾읍시다.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건 딱히 x가 아니에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코사인 세타 빼기 3분의 파이를 구하래.
그럼 얘를 오히려 t로 표현해버리면 그만인 거 아닌가? 자, 아까 t는 120도 더한 거, 60도 뺀 거래. 둘이 차이 얼마나? 180도만큼 차이가 나요. 즉 얘는 코사인 t에서 180도 즉 파이만큼 빼시오 이런 얘기였지. 자, t-파이는 몇 사분면일까요? 그치, 거꾸로 마이너스 파이 갔다가 이렇게가 3, 4분면. 그녀가 코사인 값은 음수, 바꾸지 않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t. 오, 그대로네. 그대로 베꼈으면 3분의 1이겠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 확인. 요거 물론 가계변은 우리 충분히 잘했지만 외운 거 복습할 겸 파이만큼 차이 나는 거지. 반주기 차이 났으니까 부호가 뭐다? 마이너스다. 로 확인하자. 15번.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도록 해주십사와요. 요게 9번이었나 그럴 거거든. 9번. 맞지. 9번. 이거는 4점짜리 맨 처음 문제야. 근데 은근히 중하위권 애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렸어. 너네는 그러지 않게끔 이거 하나 기본을 알아놓자. 코사인이랑 사인 두 개의 그래프를 사인 7분의 x, 7분의 파이죠.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 첫 번째, 그냥 코사인, 사인 두 그래프 다 그려보고 대칭성, 주기성으로 답을 구해볼게요. 자,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한 바퀴씩만 이쁘게 그려볼게. 자, 그 다음에 코사인 값도 구해볼게요. 이렇게 욥. 자, 그 다음 사인 7분의 파이부터 먼저 표기할 거야. 그러면 7분의 파이가 어디 있는지 찾자. 일단 둘이 만나는 여기가 얼마고? 4분의 파이. 보다 더 뭐한겨? 작은겨. 그러면 사인 7분의 파이라는 것은 요 정도에 7분의 파이 잡고 사인 그래프 지나게끔 상수 한번 잡아주면 그게 사인 7분의 파이라는 높이에요. 그죠잉? 요거보다 코사인이 밑에 있어야 돼. 코사인의 그래프가 노란색보다 밑에 있는 거 찾아보자. 바로 여기서부터 쭉 갔다가 요까지야. 맞죠? 당연히 무순성이 살아있네. 대칭성이 살아있네. 여기 첫 번째 구하는 것도 대칭성 쓸 수 있어. 보시면 요 둘이 만난 데가 어디고? 4분의 파이, 45도. 그럼 둘이 더하면 몇 도? 90도. 맞지? 이 그래프도 이거랑 이것도 선대칭이야. 둘이 사인 코사인의 모양도 똑같잖아. 그래서 요 녀석의 값이 뭐냐면 계산하지 말자.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 괜찮지? 둘의 합이 90도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얘를 찾고 싶은데 얘랑 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대칭일 겁니다. 가운데가 파이일 테니까 합이 얼마가 되면 돼요? 2파이. 그래서 일단 계산 이따가 하게. 여기의 값은 2파이에서 방금 구한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를 빼슈 이런 거예요. 계산 마지막에 한 번만 하자. 됐지? 자, 따라서 이 둘을 뺄 세만 쉬우니까 빼면 되지 뭐. 베타 빼기 알파는 2파이에서 이거 두 개 빼는 거지? 그치?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는 거 두 번 빼는 셈 되는 거 맞지? 그러면 괄호치고 파이 빼기 7분의 몇 파이? 2파이. 요래 하면 좀 마지막 계산이 편하네. 7분의 9파이. 오케이?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추천하는 건 이렇게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즉 각의 변환을 너네가 능동적으로 할 줄 알면 좋겠다라는 거야. 뭔 말이냐면 사인 t 빼기 90이 주어진 걸 코사인 t로 바꿀 줄은 누구나 알지. 누구나 해. 근데 거꾸로 코사인 t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으로 바꾸는 방향을 연습을 좀 해보자고. 자,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겁니다. 사인 세타는 코사인 90도 마이너스의 세타,
플러스랑 무조건 똑같지. 1사분면이기 때문에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고요. 90도 하나니까 바꾸면 돼. 맞냐? 그래서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코사인 뭐 빼기 7분의 파이로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로 바꾸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사인의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고. 물론 여기서부터의 풀이는 이 그림을 재탕할 수 있어서 생략할 거야. 봐봐.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가 어디에? 여기잖아요. 걔보다 밑에 있다가 당연히 핑크색이 될 거고 구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오케이?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프 2개 그릴 거냐, 하나 그릴 거냐의 차이지. 뭐 마지막 마무리는 똑같긴 해. 이 테크닉은 꼭 알아두셔야 돼. 아시겠음? 16번. 야호! 자, 다친구간 0,2파이에서 적이는 함수 fx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친구간 0에서부터 6분의 k파이까지는 sin x, 그 다음 6분의 k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2배 sin 6분의 k파이 마이너스 sin x. 자, 얘들아, 우리 이거 복습해야 될 것 같아. 복습. 이거 한글로 어떻게 읽지? fx를 x는 a에 대칭시킨 것. 그러면 이거는 그치, fx가 x 이퀄 a의 대칭이다 였고, 그러면 y는 b에 대해서 대칭시킨 것은 어떻게 쓰면 되더라? 그렇지, 2b-fx. 이게 바로 fx를 y는 b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 였지. 오케이, 좋아. 요거 한글로 읽자. 뭐니? sin x를 어디에? 대칭시킨 것. 이겠지. 대칭성의 표현은 수원, 수투 어디든 그냥 당연히 나오니까 바로바로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그래프랑 직선 y는 sin 6분의 k파이의 교점의 개수를 ak라고 하자. a의 1, 2, 3, 4, 5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있다. 자, 뭔 말인지 볼게. A1이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A1이 뭐야? K가 1인 상황이겠지? 그럼 K가 1인 상황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기 위해서 먼저 원본 그림 하나 그려둘게. 어차피 대충 0부터 2파이까지 갈 것 같고, sin x, 그리고 sin x를 뒤집은 거, 그러니까 sin x 하나만 먼저 그려둘게요. 근데 0부터 어디까지만 sin x라고? 6분의 파이까지. K가 1인 때야. A1! 6분의 1일 때까지. 6분의 1은 높이가 딱 얼마일 때지? 2분의 1일 것 같아. 이게 바로 sin 6분의 1파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0부터 거기까지는 sin, 원래 드르륵을 따라가래. 야삐. 그 다음은 어디다가 대칭시키래? sin 6분의 k파이. 지금 k가 1이니까 sin 6분의 파이. 여기다가 드르륵을 대칭시켜 그리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쭉 와서 0 찍겠지. 원래 1이었으니 게 정확히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우악 하고 뜨다가 이렇게까지만 올 거야. 조금은 내려가야 돼. 이 정도까지. 여기가 지금 간격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딱 높이가 1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상황. 근데 아무튼 내가 구해야 될 교점의 개수란 누구냐면 이 핑크랑 누구야? sin 6분의 k파이. 요 드르륵 상수함수예요. 아, 몇 번 만나는구만요. 2번 만나네요. A1은 2다.
오케이? 이 속도 그대로 A의 5까지 빠르게 해보면 됩니다. A2. 또 조그맣게 점점 크기가 줄어들어도 될 것 같아. 대충 알 것 같아. 사인 하나 이렇게 있어요. K에 2 들어가면 6분의 몇 파이니까? 6분의 2 파이니까 3분의 파인가?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아까 여기 6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파이. 그러면 그때 상수함수는 y는 몇 분의 몇이겠어? 2분의 루트 3이겠지. 뭐 아무튼 3분의 파이까지는 그대로 그리래. 그 다음은 접어래. 몇 번 만나는 거야? 2번 만나지 뭐.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A3. 자, A3라는 건 6분의 몇 파이를 봐야 돼요? 6분의 3파이가 근데 뭐죠? 2분의 파이요. 여기에 2분의 파이 그어주시고 거기서 드르르 먼저 계시고 2분의 파이까지는 그대로 그려요. 그 다음엔 뒤집어요. 몇 번밖에 안 만나는구만요. 한 번밖에 안 만나네요. 자, 그 다음 A4 보겠습니다. A4는 6분의 몇 파이를 봐야 돼요?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를 봐야 돼요. 3분의 2파이는 3분의 파이랑 대칭인 친구일 테니까 높은 쪽에 이렇게 3분의 2파이 잡아요. 상수함수 그어요. 3분의 2파이까지는 그대로니까 이제는 이렇게 넘고 뿅까지 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뒤집어요. 몇 번 만나요? 2번밖에 안 만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A5. 얍 옴뇸뇸뇸뇸뇸뇸 해놓고 6분의 5파이는 정확히 높이가 얼마일 때요? 2분의 1일 때요. 가운데 좀 지나게끔 드르륵 잡아둡시다. 그 다음 6분의 5파이가 될 때까지는 그대로 그려요. 그 다음은 뒤집어 보세요. 몇 번 만나네요? 2번 만나네요. 둘둘 하나 둘둘 이렇게 만나네요. 됐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17번 하나 하겠습니다. (17번이)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출제된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 중 최고난도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능이 어떻게 전혀 모르지만 원래 수원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이다 하면 어디서 출제돼 왔게? 원래 수열이 제일 어려웠거든. 15번이나 22번의 그 귀납적 정의 우리 스텝 2 야금야금 풀고 있는 그런 유형이 항상 고정 15번, 22번이었어. 반대편 자리에는 수투가 있었지. 15가 수원이면 22가 수투인데 거기서 미분적분 나왔었고. 그러다가 작년 6월, 9월, 수능 3번 동안 킬러 자리를 지수로그 함수로 만들었어. 전혀 나왔던 적이 없는 형태의 새로운 지수로그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22번 같은 킬러를 냈거든. 실제 수능도 22번이 지수로그 함수였는데 21번 수투보다 훨씬 어렵다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면 수열 단원만 어렵게 만들 수 있어서 수열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는 겨. 얼마든지 만들려면 평가원 아저씨들은 지수로그 함수로도 킬러를 만들 수 있고 삼각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삼각함수는 진짜 어렵게 만들면 진짜 어렵거든. 특히 고2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거 너네 푼 기억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그때 나오는 30번 같은 거 진짜 괴랄하게 어렵고 되게 많아. 근데 평가원은 그냥 안 그래왔을 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겨. 그래서 삼각함수가 어렵게 나오면 그에 맞춰서 또 내가 여러 가지 문제들 만들어서 풀어봐야겠지만 아무튼 수원은 방심할 수가 없어. 세 단원이 다 어려워.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수2보다 수원이 훨씬 어렵습니다. 너네는 아직 안 그렇게 생각하겠지. 수2가 더 어렵게 느껴지겠지. 근데 진짜 좀 너네도 알고 나면 수2는 결국 다 테크닉 가지고 탕탕탕 하면 더 흘러갈 수밖에 없어. 근데 수원은 진짜 발상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보조서 못 끄면 안 보인다거나 그런 되게
뭐라 그럴까, 피지컬이 필요해서 더 어려운 과목인 것 같아. 17번은 꽤 어려운 편이었거든. 한번 볼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 중 0 이상 3 미만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가장 큰 값을 베타라고 하자. 일단 방정식이 뭔지를 풀어볼게. 두 개거든. 사인 2분의 파이 x가 t or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예요. 그럼 당연히 그래프를 두 개 그려봐야 될 것 같아. 사인 2분의 파이 x랑 코사인 2분의 파이 x를 그릴 거야. 주기 얼마니? 자, 주기가 4래. 좀 큼직하게 주기를 4 잡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좀 정확하게 그리려고 이렇게 보조선 드르륵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인 2분의 파이 x는 이렇게, 자, 그 다음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문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얘랑 이제 상수함수 누가 만나야 된다고? t가 만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공부 삼아 t가 이 정도에 한번 있다고 쳐봐. 그럼 근 몇 개야 지금? 4개. 그 중에 제일 뭐한 거랑 뭐한 거 이름을 붙인 거야? 작은 거, 큰 거 이름 붙인 거야. 그러면 작은 게 어딨어? 얘가 지금 알파 t, 얘가 지금 큰 거 베타 t, 이런 상태야. 지송아, 왜 얘네가 알파 t, 베타 t처럼 t에 대한 함수인지 알겠어? t가 바뀌면 저 근도 바뀌는 거 보여? 진짜 보여? 그럼 질문해봐, 대답해봐. t가 커지면 알파 뭐 해져? 그거 봐, 모르잖아. t 커지면 베타 뭐 해져? 그치? 상수함수가 올라가면 이 그래프 따라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인겨. 맞죠? t가 여기서 좀 작아지면 알파, 베타 좀 이게 모여가는겨. 이해돼? 그럼 t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근 뭐랑 뭐게? 알파는 얼마? 2. 베타가 길 따라 3에 올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면 그때 알파랑 베타의 합은 5입니까? 자, 관찰해보자. t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0일 때까지의 궤적을 봐봐. 알파가 여기부터 이렇게 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지? 베타도 여기서부터 길 따라 점점 이렇게, 물론 x값을 봐야 되는 거지만 조금 벌어지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 t가 어디 있든 간에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면 얘네들은 무슨 성이 살고 있니? 대칭성이 살고 있지. 뭐에 대한 대칭일까? 가운데를 굳이 찾으려고 안 해도 괜찮아. 여기 얼마임? 1. 여기 얼마임? 4. 합 얼마? 5. 여기 2랑 3으로 봤어도 돼. 합 얼마? 5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1부터 t가 음수면 알파 t랑 베타 t의 합은 5입니다. 맞냐? 그러면 공부 삼아 다른 범위도 해볼게. 질문. t가 0일 때 알파 얼마? 얼마? 0. 제일 작은 거 봐야 되니까. 그럼 베타 얼마? 문제를 안 읽었어, 이 새끼들아. 문제에서 0 이상 뭐 이하? 뭐 미만? 4 미만이래. 여기 그림 없어. 빵꾸 뚫려 있어. t 0이면 알파가 얼마야? 알파는 여기로 뿅 뛰고 베타가 3으로 오지. 그 다음부터 상상해봐. t가 점점 0.1, 0.1 이렇게 올라가. 알파도 베타도 뭐 해져요? 같이 커지지. 즉 이때는 둘이 무슨 성이 살아있나? 그렇지. 둘이 주기성이 살아있을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얼마일지 그 주기성만 따져보자. 그림이 예를 들어 t가 요래 있다 이거야. 차이가 항상 얼마로 일정할까? 3으로 일정하겠지. 근데 t가 언제까지 그러할지를 한번 봐봐요. t가 점점 올라갑니다. 둘 다 알파랑 베타가 노란색과 초록색 따라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이야기가 달라질 때가 있지 않아? 어떨 때 달라져? 요 교점의 높이를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알파의 궤적을 봐라.
알파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었음. 근데 경계 넘자마자 다시 뭐 해져? 작아지고 있지. 여기 높이 얼마야?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은 데니까. 아니지, 그건 x값이고 높이를 봐야지 우리 t. 2분의 루트 2지. 맞아. 그렇다면 2분의 루트 2부터 t가 1로 갈 때는 얘네들이 다시 무슨 성을 띠게 돼요? 대칭성을 띠면서 벌어지게 돼 있지. 합이 얼마로? 그치, 합이 4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다. 오케이? 즉, 알파랑 베타의 여행을 한번 표기해보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베타는 t가 마이너스 1이 여기서부터 탄생을 하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져가요. 이 길 따라 이렇게 커져가. 근데 상수함수가 딱 0이 되는 순간 어디로 이사할 거냐면 여기로 이사를 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 방향으로 커지는 식으로 x값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 다음 이 알파라는 작은 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다가 상수함수가 0 되는 순간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돼요. 다시 이렇게 돌아가겠지. 이게 알파랑 베타의 움직임입니다. 이거 파악하면 니은 디귿은 족밥이야. 니은 보러 가자. 베타 t 빼기 알파 t가 베타 제로 빼기 알파 제로랑 같을 때래. 그럼 일단 베타 제로 빼기 알파 제로가 뭔지 보자. 야, 베타 제로 알파 제로라는 건 상수 함수 t가 뭐일 때를 봐라. 0일 때를 봐라. 아까 상수 함수 t가 0이면 가장 작은 건 어디였어? 0이었고 가장 큰 근이 4가 아니라 3이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들의 차이가 3으로 일정한 거래. 그러면 그 집합이 오른쪽 0에서 2분의 루트가 맞냐? 찾아봤잖아. 기억 어때? 맞다고. 자, 그 다음 라스트 디귿. 알파 t1은 알파 t2인 두 실수 t1, t2에 대하여 t2 빼기 t1이 2분의 1이면 t1, t2의 곱이 3분의 1이냐. 자, 여기만 잘 해석하면 돼요. 알파 t1과 알파 t2가 똑같다. 이게 뭔 말이냐면 상수함수가 t1일 때 가장 뭐한 근과 작은 근과 상수함수가 t2일 때 가장 뭐한 근 작은 근이 뭐하대? 같대. 뭔 말이냐면 만약에 t1, t2가 요렇게 잡히면 t1에 대하여 알파가 얘지 t2에 대해서 알파가 얘지 둘이 당연히 같을 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렇게 지금 쭉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둘이 같을 수 있는 건덕지가 어디 있을까? 요 사이. 만약에 상수함수 t1이 이렇게 지나가. 그럼 얘가 뭐인 거야? 제일 작은 근이니까. 알파의 t의 1이란 친구겠지. 근데 상수함수 t2도 적당히 이 정도로 딱 지나가. 그래가지고 그 제일 작은 건 요게 알파 t2인데 둘이 교묘하게 겹칠 때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저 둘의 차이, 여기 높이 차이가 얼마래? 2분의 1이래. 상황 오케이? 그러면 저 상황을 식으로만 쓸 줄 알면 돼요. 마치 우리 지수로 감수해서 저 교점 뭐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해요. 뭐 이런 느낌으로. 자, t1은 어떤 함수에 누구를 대입한 겁니까? sin 2분의 파이 x라는 녀석에 알파 t1이라는 녀석을 대입한 거지. 맞아? 그럼 저 t2 쪽 상황도 식으로 불러봐. 뭐야? t2라는 녀석은 뭐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에 알파 t2라는 걸 대입한 거래요. 맞냐? 근데 이 알파 t1과 알파 t2가 둘이 뭐 하다고? 같대. 좀 귀찮으니까 그냥 잠깐만 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별 코사인 2분의 파이별. 아, 똑같은 각에 대한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이 나온 거네. 근데 그들의 차이가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T2가 더 컸으니까 코사인. 코사인 빼기 사인이 2분의 1이라고요. 오케이. 각은 굳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했습니다. 원래 2분의 파이별이 들어있는 건데. 맞아. 그 상태에서 나보고 뭘 구하라고 한 거니? T1 곱하기 T2를 구하래. T1 곱하기 T2가 뭐지? 결국? 냐? T1이랑 T2는 같지 않아. 알파 T1과 알파 T2는 X값이 같을 뿐 T1과 T2는 달라. 방금 여기 찾았잖아. 사인 어쩌시구리 곱하기 코사인 어쩌시구리 구하라는 거지. 자, 뺄셈 알고 곱 구하래.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돼. 자, 이거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 얼마다? 4분의 1. 따라서 사인 코사인은 얼마입니까? 8분의 3입니다. 됐어요? 3분의 1 아닙니다. 오케이, 요게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평가원 기출 중에는 그나마 제일 어려운 문제.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일단 방심은 하면 안 되지만 요 정도까지만 일단 방학 때 풀어도 기출문제 푸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가 삼각함수에 대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